책과 함께하는 시간 톡톡.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 옆에 오늘 새로운 톡톡의 MC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해도 되나요? 얼마나 되세요? 저는 비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B1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뜻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원이라는 뜻은 약간 넘버원이 되자. 그래서 B1 이런 뜻인데. B1. 네. 어때요? 괜찮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굉장히 당찬 포부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희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했을 게, 그동안 이제 준디가 택했던 책들을 보면은 뭐 소설이나 시집이나 에세이나 약간 이런 자기계발서는 없었는데 최초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사실 이 책은 또 이렇게 비원님이 선정을 해주신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을 선정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실은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혼자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의 제목에 끌렸어요. 그리고 또 들여다보니까 소제목들도 끌리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특히 뭐 고독이라던가 맞아요. 외로움이라던가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는 사실 그렇게 개개인화가 좀 되는 현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감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읽어보니까 좀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요? 왜냐면 저는 저였으면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직장 생활에는 다 이렇게 동료도 있고 막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혼자 되니까 또 그게 낯설더라고요. 그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엔 좀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 톡톡에는 퇴사한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퇴사하세요, 여러분. 모든 퇴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 네. 그치만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퇴사하고 나서 특히나 이 막막해진 그런 맞아요, 마음과 맞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도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안에 약간 그런 해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제 했던 코너 중에 세 줄로 말해요라는 코너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 책을 딱 세 줄로만 표현을 해드릴 건데, 그것만 듣고도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라는 걸 쉽게 좀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코너인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세 줄에 대해서. 근데 꼭 세 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하다. 더 짧으면 좋죠.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을 뭐 힐링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한 줄로 얘기하셨네요, 한 줄로. 저 원래 약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부산 여자라서. 부산. 말이 짧아요. 좋습니다. 근데 사투리는 전혀 또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원님이 사투리 쓸 때까지 계속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볼 건데,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세 줄 준비한 거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꽤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매우 소중하다. 사실 이렇게 그냥 비슷한 얘기들로 제가 나열을 쭉 했는데 사실 책 읽다 보면은 요 내용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의 그 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막막하신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감명 깊으셨어요? 인상 깊었던 부분? 저희가 쭉 읽어봤을 때 지금 5강까지 되어 있어요. 1강부터 5강까지 좀 파트를 나눠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조금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저희 한번 꼽아가지고 얘기를 맞아요. 해볼게요. 네, 저는 1강부터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자기계발서 정말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읽을 때 딱 그게 생기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작가의 말에 어느 부분까지 동의를 할까? 프롤로그 봤는데 정확히 한 장 같습니다. 한 장까지는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공감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약간 좀 아닌 부분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1강이 들어가서부터가 좀 되게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15페이지로 갈게요. 15페이지에 내 인생이 10년 만에 뒤바뀐 이유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30권 이상의 책을 냈다. 그 외에도 강연과 수업, 방송 출연과 감수 등 나조차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1년 동안 30권의 책을 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사이토 다카시의 약간 저격수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자랑으로 얘기할 만한 건가? 라는 사실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약간의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몇 년 동안의 책을 한 권 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1년 동안 30권의 책을 냈다고 하면은 사실 뭐 그동안의 인생을 압축해서 뭐 여러 개로 나눠 놨다가 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수님의 책을 다른 책들도 좀 찾아보니까 사실상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30권의 책을 낸 거는 물론 어떤 경력으로서는 화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이제 애독자 입장에서는 한 권 한 권의 책에다가 좀 다른 주제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슷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아쉬움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1강에서는 주로 이제 작가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약간의 그런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는 듯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고독한 이제 삶을 살았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자신의 뭐 어떤 결함 때문은 아니고 나는 남들과 좀 다르다. 나는 남들보다 약간의 우월한 게 있어서 약간 그런 고독한 시간을 더 즐긴다라는 그런 느낌의 표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뭔가 새롭게 와닿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뒤에서는 이분이 약간 갖고 있는 신념들이나 이런 거를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고요. 근데 반대로 약간 2강부터 시작해서 3강, 4강에는 그래도 구체적인 그런 해법 같은 게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맞아요. 뭐 고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게 나와서 그때부터는 좀 공감하고 봤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강은 넘어가고 네. 이제 2강에서 혹시 좀 재밌게 읽으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제일 잘 담겼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제목이 혼자 잘 설 수 있어야 함께 잘 설 수 있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읽어볼게요.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 샘을 파고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한다.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이 여유로움과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퇴사를 하고 약간 불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좀 약간 감명이 깊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그러셨나요? 자기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외롭다, 심심하다 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절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랑 더 공부하는 방법도 찾으면서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읽으셨던 부분 중에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멋있고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그쵸.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외롭거나 이러면 조금 좀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세련됐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맞아요. 보통 요런 내공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혼자만에 있는 시간 잘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있으면서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덜하게 되니까 저 사람 뭐지? 약간 좀 궁금한 부분들이 더 생기고 맞아요. 좀 더 알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3강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잘 가지는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면 첫 번째, 지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라 하면서 3가지의 그 제안을 해줘요.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본다. 근데 자신을 돌아볼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래요. 사람들은 솔직히 거울 보면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지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관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이 좋았고요. 두 번째, 교양을 쌓는다.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책이라는 게 물론 우리 준디님처럼 원래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책을 읽는 걸 사실 조금 관심은 있는데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읽어보고 싶다, 재밌겠네 하고 전 다른 걸 해요. 그런데 이런 계기로 또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책 한 권 읽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양을 쌓는다. 이 부분이 좋았고 세 번째,
일기를 쓴다. 사람의 사고방식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그 밑바탕이 정해진다. 그때 반복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며 명확해진 꿈과 생각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린다. 일기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서 일기를 써볼까 합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근데 저도 그 세 가지는 다 공감이 가요. 특히나 혼자 있을 때 그 막막한 시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었던 것 같은데, 저 약간 비원님한테 궁금한 게, 네. 그럼 비원님 진짜 거울 볼 때 그냥 쓱 보고 지나가세요? 저 쓱 지나가죠. 눈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이걸 들으면서 내가 나르시스트인가? 라는 생각 문득 드는 게, 아니 거울 오래 보지 않나요? 근데 약간 눈동자를 보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다 얘기해요? 막 오늘 난 이렇네 이러면서 그런가 봐.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눈도 들여다보는, 저는 좀 눈도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자연스럽게 일단 눈부터 보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그래서 약간 깊이가 있으신 건가? 아니 약간 볼 때 저는 그냥 전반적인 것만 보지 내 눈을 보면서 은미야 오늘은 뭐 어땠니? 뭐 저랬니?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전 안 그런.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보고선 한참 좀 들여다보면서 뭐 어떡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렇게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는 거울도 보고 뭐 방 안에 있는 거울도 보고 뭐 화장실 안에 거울도 보고 꽤 저는 여러 번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오히려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은 진짜 그냥 쓱 보고 지나가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신기하다 그죠? 저는 쓱 봐요 그냥. 그렇군요. 제가 비원님이면 꽤 오래 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궁금한 게 그 교양을 쌓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따가 그 뒷부분에서도 얘기 드릴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비원님이 그 교양을 쌓기 위해서 좀 책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진 않다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뭔가 어떤 콘텐츠들에서 어떤 교양을 쌓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자기랑 같은 공통사가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뭐 책을 추천했을 수도 있고 뭐 하나의 방법을 추천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커뮤니티 같은 나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교양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막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하면 서로 막 기계도 공유할 수 있고 뭐 장소도 공유할 수 있고 뭐 소스를 얻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교양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는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는 저도 아직 쓰고 있지 못한데 한번 좀 도전을 같이 해봐야겠네요.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한동안 썼었어요. 한 1년 가까이는 썼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소재가 고갈돼서 약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드는 감정만 잘 적어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아요.